지금 2조 달러인 시가총액이 한 10조 달러, 12조 달러가 되면 6배 정도. 그 정도는 현실적으로도 그 10년 내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비트코인을 비축하려고 하는 목적은 근본적으로는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 그 다음에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반미 국가들. 그렇다면 비트코인에 들어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으면 저는 몰빵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실수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30% 이상을 원한다. 그럼 그런 자산을 찾기 힘들어요. 연평균 30% 이상 이제 성장한다는 얘기는, 매년 성장한다는 얘기는 복리로 계산하면 1.3을 계속 승수로 곱해야 되잖아요. 그 5년에 4배, 8년에 10배예요. 그러면 이제 8년에 10배니까 16년이면 100배예요. 16년 동안 100배 상승하는 자산을 내가 갖겠다. 그거는 어떤 자산이든 쉽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강남 아파트가 제가 자꾸 이제 비교하는 이유가, 강남 아파트가 주거 목적도 해결되지만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자산이에요. 그럼 그게 가장 우량주인 이제 강남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 지난 15년간 연평균 한 13% 정도 상승했다고 해요. 그럼 그게 이제 S&P 지수만큼 상승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강남 아파트를 만약에 못 샀다면 S&P 지수에 투자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주거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그러면 이제 강남 아파트만큼의 수익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15년이 지나면 4배 정도 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이제 계좌 한번 따봐라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을 뿐이에요. 저도 책을 쓰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연평균 15%가 올랐다고, S&P가.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S&P 사두면 되거든요, 그 ETF를. 그러면은 한 15년 지나면 한 4배, 5배 돼요. 그런 자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막 종목 발굴하고 내가 뭐 엔비디아 같은 거 막 찾고 막 머리 아프게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나스닥 지수 사거나 아니면 S&P 지수 사거나 아니면 돈이 많으면 그냥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 사두면 된다. 그러니까 압구정도 현대 아파트가 앞으로도 그만큼 오를까? 시가총액이 너무 커졌잖아요. 30억에서 100억 정도 하는데, 그 자산을 내가 100억을 지금 들어가서 15년 뒤에 또 5배가 오를까? 500억이 될까? 그러니까 지금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지금 20억 주고 사서 100억이 됐는데 이걸 지금 증여를 할까 상속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거 내가 증여해주면 이 가치가 또 15년 뒤에 내 자식들이 가지고 있을 때 5배가 될까? 라는 거에 상당히 회의적이시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은 이제 갈아타셔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는 좀 더 변동성이 있는 자산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그럼 그게 뭘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S&P는 똔똔이잖아요. 그럼 그 이상이 되는 자산을 찾는데 그분들의 시야에 들어온 게 이제 비트코인인 거예요. 그러면 몇 %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지금 그 피자데이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3천만 배 정도 올랐거든요. 2,500만 배 정도. 그러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제로에서 올라간 거니까. 그건 이제 아직까지는 그냥 의미 없다고 보고, 그냥 선각자들이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나온 거다. 근데 지금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그러면 연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냐? 제 생각에 비트코인 같은 이제 자산의 어떤 변동성이나 위험성에 투자를 하는 정도, 지금 이게 급락하는 장에서 내가 잠 못 자고 삶의 질을 저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 대가로 내가 기대를 한다면 한 25% 정도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견뎌낼 의미가 있을까? 안 그러면 그냥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S&P 투자하거나 하지. 그래서 20% 이상은 최소한 기대를 해야 되고, 그 기대가 유효하다고 판단할 때 비트코인에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연평균 25%, 30% 될 때 5년간 4배, 8년에 10배, 16년에 100배다. 그러면 지금 1억어치 사두면 16년 뒤에 100억이 되는 거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복리로 계산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나이에서는 그거는 이제 자식 좋은 일이고, 저는 10년 내에 쇼부가 나야 되고 제가 쓰고 죽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내 자식한테는 한 1,000만 원어치는 사줄 수 있죠. 그러면 10년 뒤에 100배가 된다 그러면 10억이니까. 그럼 그건 이제 그 친구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시드머니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저는 하고 있고, 이제 다른 분들도 뭐 그 방법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제 자식한테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금액은 이제 증여세 없이 10년간 5천만 원 정도는 이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한 1년에 한 500만 원씩 이제 용돈을 주고 그 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준다면, 이제 비트코인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16년 뒤, 그러면 지금 이제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집을 사고 싶은 어떤 욕구가 생겼을 때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근데 그때가 되면은 내가 더 좋은 수익률의 자산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를 안 사겠다고 할 거야 아마 그 친구들은. 그냥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놓고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이제 월세를 살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이 매년 13% 이상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금융자산에 투자를 해놓고 그 현금 흐름으로 월세를 사는 어떤 국면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트코인만 알고 알트코인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리플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리플 이름 정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주의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보다 빨리 하지 못한 이유가 어설프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화폐라는 경제학과 나오고 경제신문에 기자를 하면서 화폐 시스템이 뭐고 금융 시스템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기존의 기성에 있는 그 금융 시스템과 비트코인이라는 개념이 안 맞으니까 이거는 화폐가 아닌데? 라고 지레 판단하고 비트코인을 안 다음에 거의 10년간 허송 생활을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부자들이 비트코인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거를 눈으로 목격한 다음에서야 이거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순발력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좋은 방법은, 저는 요새는 이제 본질도 중요한데 현상도 중요하다. 뭔가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현상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으로 누군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그러면 그 현상 자체를 빨리 캐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더리움에 투자도 시작했어요. 공부를 다 안 하고 나서.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에 자꾸 뭔가 자본이 들어오는 이 현상 자체가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현상 자체가 되게 중요한 국면이다. 근데 그 이더리움에 들어오는 자본의 대부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라고 할 때는 내가 모르는 어떤 메커니즘이 분명히 있다 라고 해서 이더리움 정도는 이 현상 자체가 그다지 나쁘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투자를 일단 시작하고 뒤따라서 공부하고 있다. 근데 비트코인을 일단 공부해서 이해한 다음에 내가 사자라는 주의였기 때문에 타이밍을 상당히 좋은 타이밍을 놓쳤다 생각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이제 지금 컨셉으로 보면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어떤 자산, 그리고 이제 실제 금융 시스템으로서 제도권화 될 수 있는 온체인 시스템으로서의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이 둘 다 좋은 컨셉이거든요. 그렇다면 두 가지 컨셉은 내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뭐 다른 알트코인들 이제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고 공부를 하면은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하고 그 논리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나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들어가서 큰 수익률을 얻는 게 좋죠.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기가 개인들이. 그래서 그렇다면 그냥 조금 기대치나 욕심을 좀 낮추시고, 그러니까 위험성과 어떤 장기 우상향이라는 어떤 확신 사이의 어떤 균형이 가장 잘 이루어져 있다. 다른 알트코인들은 변동성이 커서 수익성도 높겠지만 내가 하방적으로 이제 잘못 들어갈 경우에는 쪽박 차는 거니까. 그럼 내가 굳이 그런 리스크를 내가 걸어서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돈이 정말 많거나 아니면 그냥 뭐 한번 사는 거 그냥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험을 걸 수도 있지만 자산시장에서 모험을 거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드벤처라는 게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한 가지 요인이지만 자산시장에서는 절대 모험하면 안 돼요. 그거는 타인의 계좌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 뿐이지 내 인생은 삭막해집니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우상향하는 메커니즘은 구조화되어 있어요. 비트코인을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이유는 왜 달러 시스템이 세금을 내는 일반 국민이 아니고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돈을 지불하고 있는 일반 시민이 아니고 왜 수익을 보는 월가 은행들만 구제했는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의 가해자인 월가는 구제해주고 피해자인 일반 시민들, 세금을 낸 시민들은 구제하지 않았거든요. 금융위기 때. 우리는 이 화폐 시스템에 불만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로 어떤 정부의 어떤 무신뢰 또는 신뢰의 어떤 하락 이런 것들 국면을 좀 보완해 보자라고 하는 사이버 펑크들이 이제 집단 지성이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그 움직임의 정점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을 복사해서 두 번 지불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중지불 금지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걸 화폐로서 기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지만 달러를 대체하겠다라고 비트코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 투자가 유효할까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 달러 액면 가격이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달러 액면 가격, 달러 표시 가격이 왜 올라갈까 비트코인이?
그 이유는 미국 정부가 달러 계속 찍어내기 때문이에요. 그 미국 정부가 달러를 계속 찍어내서 재정적인 어떤 그 불신이 팽배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금융위기가 생기고 그 금융위기에서 월가만 규제한다는 이유로 반 달러의 화폐인 비트코인을 만들었는데 이 비트코인이 성장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 이 부조리한 달러 시스템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토시제이션이 돼서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화폐의 척도나 교환 수단으로 쓰는 시대가 되면 이 자체의 어떤 가치를 달러 표시 가치로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이게 가격이 올랐다, 가격이 이제 떨어졌다 이런 개념이 없어지죠. 그냥 이 화폐의 구매력을 평가를 하겠죠. 차를 한 대 살 수 있었는데 두 대를 살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평가하겠죠. 근데 재테크로서의 관점은 이 액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달러 가치가. 그러면 달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발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재정 적자를 더 많이 내고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하고 해서 달러가 인플레이션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수단으로서의 어떤 저장고, 금과 비트코인, 은 같은 자산들의 이 달러를 가둬버리는 거거든요. 많이 발행한 달러가 CPI를 이제 통계에 잡히는 어떤 상품을 사는데 쓰여졌을 때는 물가가 확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미국 정부가 달러 많이 발행했을 때 월가는 이 달러가 예를 들어서 월마트 가가지고 내가 물건을 사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월마트에 가는 사람들한테 월마트에 가서 쓰는 돈을 줄이고 내가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끔 이 자산의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월가가. 그래서 미국 정부는 마음대로 달러를 발행하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유발 안 하게끔 하는 별도의 시장, 그러니까 CPI 통계에 안 잡히는 자산 시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 자산 시장의 존재 이유는 이 달러가 계속 이제 발행이 남발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달러를 계속 안 찍어낸다. 그럼 이 자산 시장은 폭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연료가 없잖아요, 더 이상. 이 자산 시장에 들어갈 연료가.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트럼프한테 재정 적자, 무역 적자 뭐 이런 부조리를 빨리 탈피해서 건전한 달러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모르겠고, 그건 미국의 문제고, 또는 글로벌의 문제고, 나는 모르겠어, 그거는. 내 계좌 잔고가 늘어나려면 트럼프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재정 적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달러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월가가 그 달러를 가둬둘 수 있는 자산 시장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 나쁜 시스템들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돼야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 미국 정부가 달러를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구조화됐어요. 지금 미국 정부가 자전거 타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아서 달러를 계속 돌려서 찍어내야 돼요. 인쇄기에서. 인쇄기를 계속 돌려야 돼요. 이 인쇄기를 멈췄다. 내가 재정 적자를 줄이고 이제 그 좀 아껴 쓰고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서 미국 시민들이 모두가 다 허리띠를 졸라매서 우리 당분간 세금도 좀 덜 걷고 지출도 좀 덜하고 건전한 달러 시스템을 만듭시다라고 하잖아요. 그 정권은 붕괴합니다. 이미 사람들은 이 달러가 남발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 자산 시장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유동성을 줄여가지고 우리 허리띠 졸라매고 건전한 세상을 만들어 봐요 딱 그러잖아요. 일단 내 계좌의 잔고가 확 줄어버리는데 뭔 소리야. 너 당장 나가고 다시 그러면 바이든이나 누구 대통령 다시 와서 화폐를 더 많이 찍어줘야 할 거예요. 어떤 정부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법정화폐 시스템이 돼서 재정적자를 재정적자로 메우는 이 시스템에 한번 올라탄 이상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근데 비트코인이 완전히 대체하면 비트코인에 투자는 의미가 없어지죠. 근데 그 과도기, 그러니까 달러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남발돼서 액면 가격이 계속 늘어나는 이 과도기에 비트코인 투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달러 시스템이 남발되는 이 잘못된 구조는 구조화됐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 바꿀 수가 없다. 그냥 죽을 때까지 가야 된다. 망할 때까지. 지금 미국을 능가할 만한 어떤 자산 시장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당분간.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어떤 가치 저장고로서의 자산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국면은 그러니까 뭐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이게 어떤 이 시속 게임인데 갑자기 무게중심이 어떤 쪽으로 확 쏠렸을 때 가속도가 붙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무게중심은 이 자산 시장이 유지될 것 같은 상황에 있다. 젊으신 분들은 매몰돼서 투자해도 됩니다. 길게 잡으면 5년에서 10년 정도 내가 체력이 있기 때문에 매몰돼서 투자해도 괜찮아요. 근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매 순간이 중요하잖아요. 남아있는 인생이 이제 전문 용어로 시간 선호성이라고 하는데 그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그 행위가 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면 손해보시는 거예요. 투자로 돈을 버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삶의 질과 투자 수익률 간의 어떤 조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젊었을 때는 조금 빡시게 해서 삶의 질이 좀 떨어져도 미래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빡시게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그 취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기존의 그 금융 시스템에서 이제 자산을 선취함으로써, 그러니까 부동산과 주식, 채권을 먼저 사서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었죠. 사실 소외된 중산층들의 불만을 녹여서 만든 게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디플레이션 자산이에요. 자산을 선취해서 그 자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서의 화폐는 인플레이션 화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달러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올라간 이런 현재 화폐 시스템을, 버정화폐 시스템을 흔히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한 걸로 자산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인플레이션 화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인플레이션 화폐 시스템으로 소외된 중산층들을 위해서 반대 개념인 디플레이션 화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화폐는 과거에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됐거든요. 부동산, 채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디플레이션 화폐는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화폐는 한정돼서 가치가 올라가는데 AI 휴머노이드 때문에 앞으로 생산성은 급격히 좋아져서 상품의 가격은 떨어져요. 그런 시대가 되면. 그런 시대가 됐을 때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부동산,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를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가 되는 시대가 될 거란 얘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비트코인이 저처럼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못 갖고 있는 사람들,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조금 운동장을 펴는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에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을 보잖아요. 애석하게도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비트코인 얘기를 열심히 해도 더 많이 귀담아 듣는 거는 현재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명의 친구들에게 내가 비트코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 중에 비트코인을 사는 친구들을 보면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에 대한 이미 경험과 그 감각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그냥 무슨 얘기인지 귀담아 듣지 않고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아직 사다리를 안 타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애석하지만 비트코인이라는 이 새로운 완전히 반대 개념의 어떤 좋은 자산이 생겼는데, 이 자산을 선취하는 사람들도 기존의 주식, 채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석하게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전혀 다른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이 화폐 시스템을 장악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너무나 애석하게 기존의 기득권 부자들이더라. 그래서 결국 부는 앞으로도 계속 양극화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올라타지 못하신 분들은 20년 전에 강남 아파트 1억 할 때 내가 왜 안 샀을까? 땅을 치는 분들은 20년 뒤에 내가 왜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을까? 땅을 칠 확률이 상당히 높고, 10억짜리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오를지 말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10억이 될 때 남들이 다 말릴 때 사셨던 분들, 그게 지금 7, 80억, 100억이 됐을 때 지금 이제 승리하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1억 8천까지 갔으니까 설마 이게 더 오를 거야 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그때 강남 아파트가 10억이기 때문에 더 오르지 않을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놓치신 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도 비슷한 판단을 하더라. 그리고 뭔가에 성공하신 분들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성공할 수밖에 없는 판단을 할 확률이 높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예전에는 비트코인 못 사신 분들이 제발 좀 비트코인 사서 어떤 역전의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끝마무리 때 했는데, 지금은 애석하게도 그 말이 공허한 메아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없어서 아쉬운 분들, 비트코인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평생 동안 못 가실 것 같고, 심지어는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그분들보다 훨씬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살고 내가 조금 힘든 거는 상관이 없는데, 자식 문제라고 하면 아마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좀 생각을 좀 열어두고, 내가 지금 뭔가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면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성공하지 못한 게 나의 어떤 판단력과 경험의 문제라면 이걸 바꾸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지 않잖아요.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판단과 생각을 바꾸시는 게 내가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 유력한 방법이다.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못 벗어난다. 근데 생각을 바꾸면 벗어나거나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과 달라져야 된다면 일단 그 다음날 아침부터 양체질하는 모습부터 달라져야 된다. 뭔가가 달라지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거든요. 내가 비트코인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는데
한 권을 사서 읽어본다거나 내가 아파트 임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자동차를 타고 시간을 내서 주말에 임장을 다닌다거나 뭔가가 아무튼 달라져야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분명히 변화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 변화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크립토 시장에서 열려 있다. 문제는 내가 그 시장으로 걸어 들어가느냐 안 걸어 들어가느냐의 차이점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